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내년 중요한 대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윤창중 칼럼 세상의 윤창중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정말 내년 대선은 네.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수 정권 10년이긴 하지만 네. 북핵이 터지고 또 대한민국 좌파들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더 강화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요. 통진당이 해산됐지만 해산된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 때문에 내년 대선에서 정말 종지부를 찍어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자유통일로 갈 수 있을 텐데, 오늘 대선에 대해서 특히나 인물인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고 네, 해서 네. 오늘 뭐 시청자들의 그 기대감이 아주 그냥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예. 사실 그 반기문 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새누리당의 대통령감이 워낙 없다 보니까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이제 대권 도전 카드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과연 반기문 후보가 낙하산처럼 내려온다면, 이른바 낙하산 대선 후보처럼 내려온다면 과연 그게 야당 후보, 야권 후보를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아하. 저는 거기부터 좀 회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기문 카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채를 뿌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분명히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우파, 네. 뼛속까지 우파인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풍전등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시 마시기 바라는데. 네네. 과연 그 반기문 카드, 반기문 하는데, 지금 대선이 1년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네. 이 반기문 하면서 세월만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반기문 카드를 유효한 카드로 남겨두는 가운데 예. 그 새누리당에서 대통령감이 혹시 없는지 이걸 찾아보는 노력을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럼요. 네, 이런 관점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미래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밝히고 싶어요. 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행보, 예. 또 대권 도전, 우리가 뭐 말릴 필요도 없고, 네. 또 여권 후보로 나온다면 또 좋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지도가 높으니까.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낙하산처럼 뚝 떨어져 버리면 네. 경쟁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때문에 반기문 카드도 유효하게 보고, 네. 새누리당에 어떤 대선 후보군이 있는지 한번 그렇죠. 점검하면서 이들을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경쟁시켜서 경쟁력을 갖게 만들 것인지 네. 아주 치밀한 대선 플레이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 카드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새누리당에서 대통령 후보감을 좀 찾아보고, 또 새누리당 밖에서도 그렇죠. 또 다른 또 사람들을 인재를 찾아보는 이런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돼야지, 반기문 카드가 있으니까 뭐 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반기문 띄워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험하네요. 저는 사실 그 반기문 총장을 보면서 갖게 되는 저의 소회가, 네. 제가 그 1997년에 신문사 정치부장을 마치고서 네. 그 당시 그 신한국당,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죠. 네. 그 신한국당의 이회창 대선 후보를 그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한 경선 캠프에서 네. 제가 부대변인을 했었고,
뭐 많이 알고 있죠. 그 네, 사실들을.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후보 때 제가 보좌역을 지내면서 참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린 겁니다만 정말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손만 뻗으면은 있을 수 있는 자리. 참 그야말로 엄청난 네, 네. 그 측근이잖아요. 제가 지근거리에서 그때 제가 41살의 나이였는데 네. 그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면서 이 이회창 후보에 대해 제가 참 인간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네. 참 그런 기회를 갖게 됐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회창 후보와 지금 반기문 총장을 비교해 본다면은 네. 이회창 후보가 과연 반기문 총장보다 못할 게 과연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경기고등학교의 서울법대, 경기중고등학교의 서울법대 출신의 판사, 대법관, 그렇죠. 감사원장, 국무총리, 네. 정말 화려한 학력과 경력을 갖춘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아마 그 정도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대선 후보를 찾아본다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참 화려한 네. 경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네. 이회창 후보 역시 그 학력과 경력 참 화려함의 극치였고 또한 문제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보는 거지. 지금 왜 반기문 카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잘 살펴보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1997년 이회창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을 때 네. 전당대회가 끝나니까 지지도가 70%였어요. 그렇죠. 그때는 뭐 엄청났어요. 엄청났어요. 네, 네, 네. 당시 그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늙은 여우에 불과한 지지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렇죠. 네. 민주화 투사라는 그 훈장 하나밖에 없는 네. 정말 노쇠한 당시에 이회창 후보는 나이가 63이었어요. 뭐 신진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거죠. 네. 젊죠. 네. 정말 화려한 경력에 63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74이었습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은 나이부터가 부정확한 분이지만은 네. 네. 고향도 부정하고 이름도 부정확하고. 예. 죄송합니다만 그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나이부터가 뭐 부정확한 분이지만 하여튼 그 73, 74, 75까지도 이제 우리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 또 국민의 이른바 어떤 정치인에 대한 열정적인 충성도라는 것은 솔직한 얘기가 반기문 총장의 그 지지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죠. 정말 하늘 높은지 모를 정도로 치솟았고 난공불락처럼 보였어요. 제가요. 네. 그때 저는 상당히 어린 나이였었지만. 예. 어린 나, 네. 그렇죠. 어렸죠. 여보세요. 네. 그때 캠프 주변에서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구호 외치고 이러면 저도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에 시민단체 한 활동가로서 지지하고 다녔는데 네. 야, 뭐 총재 한번 딱 떴다. 네. 그때는 구호가 이회창이 아니라 대통령 이회창 이러더라고요. 그랬죠. 대통령이 따로 있는데 네. 김영삼 대통령이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구호를 외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의원이죠. 네. 야당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그 문재인 씨와 비교할 때 10% 안팎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게 반기문 총장이시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냉정히 볼 때 과연 반기문 총장이 그 끝까지 대선 끝까지 그 차이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에요. 저도 그렇죠. 네. 많은 그 사람들이 정도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뒤엎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요. 네. 뭐 대선 가다 보면
네. 양자구도가 되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네. 사실은 뭐 100만 표, 50만 표 차이로 그렇죠.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네. 지금의 10%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번 대선에서도 문재인과 박근혜 대통령 어땠습니까? 그렇죠. 아주 그냥 49대 51, 네. 1% 차이로 그러면 지금 사실은 당락이 50대 5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난공불락의 지지층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과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러한 국민의 열정적인 충성을 받고 있느냐. 그냥 반기문 그러면은 정말 맞아 대통령 반기문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느냐. 네?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새누리당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네? 이런 걱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네. 무슨 모병제를 하자고 그러고 남경필 도지사 같은 경우 군대를 모병제하자 뭐 이러한 정말 대중영합적인 참 가볍기 그지없는 그러한 그 깜짝쇼 깜짝 카드로 뭔가 좀 관심을 끌어보려 하는 어떤 얕음을 느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고 정말 경쟁력 있는 후보를 이제 뽑는 게 중요한 건데. 네네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회창 후보가 당시 63이었는데 네. 반기문 총장의 나이가 이분이 지금 1944년생이에요. 예. 그러면 내년 2017년이면은 만으로 73이고 우리 나이로 74입니다. 예. 그러면은 말이죠. 그러니까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의 나이와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해창 후보한테 만약에 졌다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5년 후면 7세, 8세, 9세가 돼가지고. 그렇죠. 사실상 이게 좀, 불가능한 건데. 지금 반기문 총장이 1944년생인데. 네. 내년에 74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대선에서 낙선을 하게 된다면. 네. 제가 뭐 지금 초를 친다든가 재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네네네. 네. 그래야만 대책이 나온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네거티브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반기문 총장이 출마를 했다가 74세 나이에 출마를 했다가 낙선을 하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보수 세력은 또다시 주인 없는 보수 세력 정치 무대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반기문 뭐 총장이 그렇다고 새누리당 뭐 총재를 할 것도 아니고. 나이를 떠나서 정말 다시 도전할 수 없는 네. 기회가 안 생긴다면 보수 세력은 또 혼란스럽게. 또 다른 지도자를 예. 찾아야 되고. 이야, 참 이게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건데. 이회창 총재의 경우는 63세, 1997년도에 그 63살의 나이에 낙선했다가 5년 후에 68살에 재수를 하잖아요, 또.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또 낙선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또 5년 후에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 정동영 또 무소속 출마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령 15년을 도전한 거예요. 이야, 도전의 사나이네요. 네. 만약에 저는 이런 가정을 해보는데, 이회창 후보가 나이가 5살만 어렸다면은, 네. 3번의 도전을 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당선될 수도 있었다. 아하. 네. 그럴 수 근데 있겠네요. 역시 막판에 3번째에 참 상당히 나이도 걸리고. 나이가 결정적이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이 소위 말하는 대통령 후보를 정하는 데 있어서 네. 나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거다. 세계 지도자들이 좀 젊어지는 추세예요. 아, 예. 네. 그렇다고 본다면 나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대선의 하나의 그 이슈, 요건 뭐 이런 부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게 물론 이제 뭐 100세시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예. 뭐 70대 이제 74 뭐 그 나이에 74 뭐 나이에 대통령을 이제 당선이 된다면 79에 그만두시는 거란 말이죠. 5년 단임제를 한다면. 네네네. 그러니까 연령적으로 볼 때 절대 오해 없기를 바라는데, 뭐 70대 제가 아는 선배들도 뭐 저보다 더 건강한 그렇죠. 그런 역동적인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뭐 반기문 총장의 건강이 좋다고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역시 우리가 국가 최고 지도자를 뽑는 데 있어서 그 나이도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럼요. 예. 얼마 전에요. 미국 대선에서 지금 힐러리가 네. 그 자동차를 기다리면서 이제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요. 네, 네. 자동차를 기다리면서 휘청거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대선 지역이 바뀌어 버렸어요. 미국의 네. 대선 지역이 건강 문제로 막 접어들고 있거든요. 접어들고 있죠. 예. 뭐 물론 나이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지만 나이 문제도 혹여 네.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네.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거 꼭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반기문 총장 카드도 좋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리스크가 있지 않겠느냐. 그 리스크를 한번 우리가 보자. 네. 첫 번째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아주 강렬한 매력을 갖고 있는 후보는 아닌 것 같다. 현재로서 볼 때. 그러니까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는 아닌 것 같다. 네. 두 번째 그 나이의 문제. 네. 이 나이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니냐. 예컨대 김대중 대통령이 74살에 당선이 됐을 때 소위 말하는 5년 동안에 김대중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한두 번 나왔던 게 아니었죠. 사실은. 그렇죠. 네. 김대중 대통령의 건강을 둘러싼, 뭐, 루머라고 볼 수 없는, 사실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건강 그럼요. 이상. 예. 네. 게다가 뭐 이제 과체중, 뭐 폭식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돌면서 네. 야 이거 큰일 나겠다. 혹시 뭐 쓰러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던 네,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과연 그 검증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이제 임기를 마치고, 이제 정치권에 곧바로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곧바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 1월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아마 한두 달 사이에, 반기문 총장의 그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네거티브 공세가 펼쳐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겠네요. 네? 가족 문제, 네, 뭐 이루 사생활 말할 문제. 수 없는. 네? 예, 경영 문제. 네. 예. 그래서 이제 언론이 이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그 여론 재판, 뭐 인격적 재판, 인격 살인, 뭐 윤창중이가 워싱턴에서 새벽 5시까지 술 그렇죠. 마셨다는 식으로 정말 버선발 이게 까 보일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그 마타도어와 흑색선전 뭐 음해 공작이 판질 칠 텐데. 여기서요. 네. 제가 그 좌파 쪽의 이야기를 예. 건너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반기문을 미리 공격하지 않겠다. 하하. 지금도 언론 한번 보세요. 네. 포탈이나 이런 데 보면 반기문 그렇게 나쁘게 쓰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반기문을 이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네.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
반기문 좋다. 계속 뛰어라. 우리가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다. 네. 니네가 반기문을 세우는 순간 그렇죠. 쓰러뜨리겠다. 바로 지금 제가 예.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지지군도 짓다가 예. 반기문 카드를 뒤바꿀 수 없는 상황에 딱 돌입하면서 그냥 쓰러뜨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른바 퍼펙트 스톰처럼 맞아요. 꼼짝 달싹할 수 없게끔 네네네. 태풍을 몰아치는 거죠. 후보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여권의 후보도 탄탄히 해서 서로 경쟁을 시켜서 네. 미리 검증을 해서 예. 추대를 하든지 선출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말이죠. 그냥 위야 갔다가는 정말 한 방의 일격에 그냥 쓰러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이회창 후보를 이제 대선 때에 네. 그 이회창 후보가 그 난공불락의 지지도 1위에서 네. 뭐 차기 대통령 이회창이라고 뭐 거의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아들의 병역 문제 때문에 이인재한테도 뒤지게 되는 네?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3등으로 밀려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제가 옆에 지켜봤어요. 저는 아주 생생히 지켜봤어요. 대단한 건데 그 당시에는요. SNS, 인터넷 이런 것들이 미약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좌파들의 이 네거티브 공격이요. 엄청나게 국민들한테 잘 먹혀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때보다 무기가 네. 첨단 무기가 지금 포털 게다가 SNS 여러 지금 여론을 몰이를 할 수 있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야 무기가 지금 거의 한 5배는 좌파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 뭐 떡 식은 죽 먹기죠 네. 한마디로. 네. 자, 그러려면은 뭐냐면은 그 이해창 후보가 그런 최악의 상황에 직면돼도 제가 그분을 아직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네. 절대 흔들리질 않더라고요. 아하. 정말 저하고 나이가 한 뭐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옛날 같으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그렇죠. 네. 이회창 후보가 지지도가 3위가 되니까 정말 당시에 비서실장도 이회창 후보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참 네. 정치권 매정하죠. 매정하죠. 네. 그래서 그 구기동 그 자택에 아침에 가보면 네. 이회창 후보 혼자 계셨고 그럼 이제 같이 아침밥을 이제 먹고서 당사로 출근해보면 네. 당사에 사람들이 그 진짜 엄청나게 많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소위 그 불나방들이 네. 다 빠져나와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울릴 정도로 그 정도. 텅텅 벼가지고 그렇죠. 제가 참 그런 걸 본 사람인데 이해창 후보가 자기보다 20살 이상 어린 저한테 예컨대 한 번도 신경질을 내거나 짜증을 부리거나 무슨 먼 산을 바라보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뭐 푸념하고. 푸념하거나 뭐 누구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참 이게 밖에 알려진 건 아닙니다만 그분 참 대단한 인격자구나. 내공이 있네요. 네네 그 연세에 이제 제가 점점 다가오며 느끼는 것이 그게 소위 말하는 근성이라는 건데. 그렇죠. 근성. 네. 과연 그 반기문 총장이 그 혹독한 검증 과정, 그 검증의 터널을 지날 때에 반기문 총장이 그런 근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유엔 네? 사무총장도 무슨 대단한 선거를 한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그렇죠. 공무원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뭐 이게 뭐 선거를 하는 것도 아니기 네. 때문에 뭐 국회의원 선거도 한번 나가보고 네, 네. 또 뭐 서울시장 선거도 한번 나가봐서 떨어져도 보고. 떨어져도 보고 네. 뭐 이래야 야 내가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었는데 네. 이거 한번 도전하자 이런 그 어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강한 의지 네, 근성. 내공 근성 네. 이게 좀 부족할 이게 수 과연 있겠네요. 있을 것인가? 네. 물론 이제 반기문 총장의 자서전을 보니까
뭐 외교부에서 뭐 진급할 때 진급을 못하고 뭐 보직이 뭐 한직으로 밀리고 이런 일이 뭐 있었습니다만 그런 건 수두룩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 그렇게 해도 월급은 나오는 거니까. 그래도 네? 성공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냥 뭐 월급 한 푼 없이 정말 길바닥에 나가게 되는 그 참혹한 낭인의 세월을 과연 겪어본 사람과 안 겪어본 사람 차이가 많죠. 그 차이가 많죠. 네. 난 그래서 과연 이분이 그런 근성을 갖추고 있느냐,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근성, 낭인의 근성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가 한번 알아봐야 되고. 정말 네. 대통령이 됐던 분들 한번 쭉 열거해 봅시다. 그렇죠. 일단 네. 김영삼, 김대중, 네. 민주화 투사 단시, 그다음에 해외 망명, 캐레벨 일이 다 있었잖아요. 다 있었죠. 뭐 국회의원 직도 반납하게 되고 뺏기고 그럼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노무현. 이거 뭐 또 아주 그냥 화려한 인생이었죠. 그렇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예.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부산에 가서 떨어지고 그럼요. 고졸학년에 또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변호사가 돼갖고 또 성공하는 네. 과정을 겪고 정치 과정도 아주 험난했잖아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명박. 이명박. 야, 또 뭐 박근혜 현대 대통령. 중공업의 어떤 신화. 그렇죠. 신화다. 야, 해가지고. 샐러리맨의 신화잖아요. 네, 네. 샐러리맨에서부터 사장까지.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말하기 어려운 네, 아픔을 네. 겪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 과정에서 정치 인생이 얼마나 또 험난했습니까? 면도칼로. 그렇죠. 테러도 당하고. 테러도 당하고 예. 또 이명박 대통령한테 또 경선에서 맞아요. 패배도 해보고. 이길 수 있었는데. 네, 네. 여론조사 때문에. 뭐 그렇죠. 예, 당에선 이겼는데. 네, 참 야,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이제 정치적 성장을 하는 건데 참 반기문 총장의 경우는 참 본인이 뭐 고생했다고 하는데 너무 온실에 있었던 거 아니냐. 또 하나는 말이죠. 과연 반기문 총장이 카리스마가 있느냐. 여기서. 너무 우리가 다 말하면은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화장실도 못 가요. 네, 그래서 화장실 갈 시간을 이제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시간을 1부에서 일단 마치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신의 한수 2부에서 더 진지하고 아주 유익한 이야기가 전달된다는 겁니다. 일단 신의 한수 반기문 편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